집중토론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있었던 만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찬은 뭐 90분간 6시 반부터 한 8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에서 14명 그리고 용산에서 13명에서 27명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사실 어제 자리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에 새롭게 지도부가 꾸려져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어떤 상견례 하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뭐 지난달 30일에 하려던 게 이제 한 차례 이제 미뤄졌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제 만찬장에서 별도의 한동훈 대표에게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우선 만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만찬을 하니 어쩌니 이런 말이 많았다가 결국 하게 된 그런 행사였죠. 근데 말 그대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는 또는 뭐 선거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된 이후, 구성된 이후 축하하는 자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견례하는 자리였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6시 반부터 8시까지면 1시간 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식사 자리죠.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뭐 정치권에서 식사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코스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기에 의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더 연장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끝났다는 것은 행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모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의 모임은 타다익선이죠. 없었던 게 문제고요. 또 앞으로도 없을 수는 없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의례적인 행사였다. 뭐 행사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나 저희 여당 국민의힘이 1시간 반 동안 뭐 지금 기사들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각종 언론 이게 뭐 그냥 먹기 위한 1시간 반 만찬 회동 아니었느냐. 중요한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의료 대란이거든요. 특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이제 병원 이 뺑뺑이 무슨 얼마 전에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고 그냥 반도 머리를 다쳤는데 그렇게 병원을 갈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들. 그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야 아프지 말자 이게 참 한심한 지경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근데 뭐 독대 이거 가지고 계속 언론이 도배를 하는데 참 웃긴다 이거 웃긴다. 이게 어쨌든 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이런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라고 따로 좀 얘기합시다. 한 20여 명 자리에서 그 얘기가 뭐 심도 있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냥 먹는 자리지. 그 다음에 뭐 어디 기사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혼자 뭐 체코 같은 얘기 뭐 이렇게 자화자찬성 이런 얘기로 일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그런 거 보면요. 전두환 씨 생각이 나요. 그 양반이 옛날에 청와대 있을 때 뭐 이렇게 무슨 자리 있으면은 그래 한 1시간 60분 중에 자기가 한 50 몇 분을 혼자 다 떠든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한가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거의 임계점에 와 있잖아요. 20%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거 무너지면 이제 사실상 사실상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라. 내각제 같으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면 이건 다시 선거 한다고요. 그렇게 한가 한 게. 그 다음에 어쨌든 집권당의 대표가 그렇게 따로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누구는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밴댕이 소갈머리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자고 하면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너무 현실 인식이 현실과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안 논의가 없었던 좀
한가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랬나요?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서 홍철호 수석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대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그리고 요 얘기는 내 언론에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독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 어찌됐든 뭐 독대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들 앞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특히 뭐 당 대표와 뭔가 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특히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죠. 그래서 예. 만남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왜 그쪽에서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용사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번 그 어제 만찬 전에 네. 이제 독대 또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건은 뭐 홍철호 수석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는데 언론에다 얘기하겠다고. 언론 이야기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언론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예. 저는 뭐 그것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모르겠지만 예. 내가 요청했다는 것을 언론에 이야기하겠다. 예. 그것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임은 대통령실에서 져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서로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의사소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까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지금. 예. 네. 지금까지 가능성이- 하는 네. 거 보면은 저 대통령이 썩 저 수용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무슨 골목 대장 뭐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 네.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정말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관계인데요. 너무나 잘 알 텐데. 예. 그리고 과거에는 뭐 굉장히 가까웠다는 뭐 윤석열 말하자면 그 멤버였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뭐 이러저런 정치권에 들어와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자면 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포용도 좀 할 것 같고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고 그러대요. 난 그럴 것 같았는데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밴댕이 소갈머리 왜 그 얘기 그 만나자면 만나서 저 따로 좀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무슨 독대를 누가 뭐 신청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니 이거는 지연 말단 곁가지 얘기라 핵심을 가지고 서로 좀 마주 앉아서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뭐 저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형식을 가지고 무슨 자세를 가지고 그건 아니올시다죠. 예. 자, 그 독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게 기소 권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 대가성도 있고 직무 관련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게 이제 기소 권고를 했는데 앞서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수사심의위원회, 물론 이제 맨반 좀 다릅니다만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8대7로 간발의 차이로 기소 권고가 나와서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참 난감한 상황이 됐지요. 네.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도 이제 8대7로 기소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격론을 벌였다는 이야기고요. 예. 거의 반반이 됐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멤버가 예. 구성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이제 결정이 나왔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일부 민간인들이죠, 저는. 그렇죠. 예. 저는 민간인들이죠. 검찰이 들어가지 않고요. 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그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랜덤으로.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과는 다른 이제 인적 구성이 됐는데 예. 지난번에는 이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게는 기소하지 않길 불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건넨 사람, 받은 사람 불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건넨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다시 보면은 최재형 목사 참 희한한 일이라는 게 최재형 목사가 보통은 검찰에서 기소해주지 말기를 바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빨리 날 처벌해달라고
그것도 검찰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럼 최재형 목사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누구가 처벌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과자 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한마디로 목적은 김 여사를 엿보이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처벌받더라도 속된 말해서 인당수에 껴안고 같이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 공작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나타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어찌됐든 상황은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검찰 입장이 좀 난처해지게 됐습니다. 단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검찰은 법적 근거를 한다면은 아마 불기소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야권의 공격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새로 출범한 새 검찰총장 지휘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번의 수심이 결과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 나온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 전례는 수사심의위가 권고한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상황이 우습게 돼버린 게 그 디오르백인가요? 예. 그 명품백인가? 이거를 준 사람은 지금 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보면 백을 준 사람은 유죄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고 예. 받은 사람 김건희 여사는 백을 받은 사람은 무죄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자승자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검찰이 이게 벌써 이게 언제 때부터 이게 불거진 문제고 정말 국민들 그 입초사에 오른 게 벌써 언제부터예요. 예. 그렇게 유능하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뭉개고 있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아까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거의 유일한 성역이라 그 사람이 뭐 권력 서열 뭐 1위다 하는 얘기까지 시중에서는 네. 돌잖아요. 이 검찰이 그런 거 눈치 보고 이러면 이 검찰은 정말 헤어날 수가 없는 게 검찰은 난 자승자박이라고 그게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죠. 예. 그죠? 심의 결과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난 어떻게 검찰이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검찰은 뭐 선택할 게 기소 아니면 불기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텐데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이제 또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8가지 의혹을 담아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제2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올 텐데 이런 그 상황.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역대 어떤 정권도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의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그 판단,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고려를 하겠죠. 그러나 네. 어찌됐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예.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검찰의 그 기소 여부도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이 정치권의 중심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회 그 제2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대통령 하는 행태를 보면 예. 뭐 시중의 얘기 그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 서열 1위라는 거 아니에요? 전 이거예요. 오늘 뭐 원식 의장이 뭐 그런 얘기를 뭐 했다면서 어떤 정권도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아들이 뭐 소통령이고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한보 관련한 문제였을 거라고 딱 불거진 게. 그래서 검찰총장인가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
진짜 명확한 지침을 그래서 김현철 씨가 그때 구속이 됐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뭐 홍삼 트리오라고 아들이 이제 3명인데 그 아들들 뭐 얽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또 그 아들 둘이 아마 구속이 됐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괜히 최고 권력자가 자기 아들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직계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저건 진짜 저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안 되는데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거부권 행사하고 김건희 여사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요 진짜 망쳐듭니다. 난 이런 과거의 전례,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전에 국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녹화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토론회에서 뭐 시행팀하고 유예팀하고 이제 3명씩 해서 서로의 이제 그 논리 경쟁을 했는데 뭐 다 또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이유가 이제 뭐 들어보면 다 이제 뭐 이렇게 그만한 또 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제기됐던 것이 뭐 김영환 의원이 증시 우회항 시 하락 상품에 투자하라 이제 이런 발언이라든지 또 어제 그 토론 배틀을 두고 뭐 역할극이라고 표현한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격가지로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 문제는 뭐 아예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증시 부양을 해서 그때 가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이제 제시를 한 상황이고 내일 정책 의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일단 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일단 이런 정책 토론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치가 이념 논쟁, 그다음에 진영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여기에도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거고요. 역시 이제 표를 의식한 것이겠죠. 이른바 개미투자군단 한 400만, 500만으로 추정되는 개미투자군단의 표를 의식한 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정책 토론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역할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역할극이었다는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양쪽의 의견들을 서로 역할을 바꿔서 역할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 1인 체제 하에서 이 당대표가 금투세 연기를 이야기해 왔었기 때문에 당대표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해 왔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은 또 민주당의 금투세 연기에 반대하는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에 대한 무마 차원에서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친명 차장이랄까 했던 정성호 의원이 또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폐기까지 주장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에 대한 무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내일 정책 의총에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내일 가봐야 할 일이고 아마도 지금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나 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건데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 금투세 유예 문제를 처음 꺼낸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안 의원 얘기대로 아마도 결론은 뭐 이렇게 정책 의총 몇 차례 거치면서 결론은 이 대표의 의중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짐작이고요. 사실 이 금투세를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진성준 아마 정책의장이 계속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원칙론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뭐 주식 투자 뭐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뭐 큰 관심도 없는데 이게 워낙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식 투자 뭐 몇백만, 뭐 1,400만 뭐 주식 투자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는 한데 원칙론 쪽 입장은 또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러프하게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매겨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론을박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 아마 결론은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금투수의 운명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실 뭐 기초단체장 4곳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정당 추천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신경전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선거에서 그런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도 이제 제가 호남민들 정서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대치에 떨어지고 있는 것, 민주당 기대치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의 정당 투표율,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투표율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긴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쪽에서 한번 이번에 제 3당이 아니라 호남에서 제1당으로 일어나보자 하는 이런 욕심이 생겼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이제 결국은 조국이라는 인물의 또 대권 후보, 호남에서의 제1당이 되는 순간 대권 후보까지 넘나볼 수 있던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곧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기대치가 맞물리면서 호남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 더 격렬하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방금 얘기한 대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섰잖아요. 예. 호남 지역에서. 그래. 근데 이제 총선 이후 지금까지는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때만큼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 때 그 투표율을 보면 광주 전남북의 투표율이 20%대 초반 여기서 맴돌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방금 한 의원 얘기한 대로 호남이 바라보는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정서 이게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상이 걸린 거죠. 예. 호남의 어떤 표심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방어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대선과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